여러분, 한 달에 얼마면 살 수 있을까요? 140만 원. 이 돈으로 두 사람이 한 달을 산다면 믿으시겠어요? 대구 변두리 25년 된 낡은 아파트에서 영식 할아버지와 수님 할머니는 오늘도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국민연금 92만 원, 기초연금 32만 원, 합쳐서 124만 원. 부족한 16만 원은 평생 모은 적금을 조금씩 깨서 메웁니다. 집 안온도는 18도. 누비 손바지를 입고 전기장판 위에 앉아 하루하루를 버티는 이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살짝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구의 서쪽 끝 성서공업단지를 지나 차로 10분을 더 들어가면 시간이 멈춘 듯한 동네가 나타납니다. 90년대 후반 신도시 열풍 속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도심의 화려함에 밀려나 변두리라는 이름표를 달게 된 곳이지요. 바로 그곳에 영식 할아버지와 수님 할머니의 18평 아파트가 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은 아파트 외벽의 페인트를 좀먹듯 갉아먹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짜리 건물은 노인들의 관절을 시험하는 가파른 계단을 품고 있었지요. 영식 할아버지는 오늘 아침에도 신음 섞인 숨을 내뱉으며 4층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했지만 쉬어갈 곳은 없었습니다. 복도식 아파트의 단점은 명확했습니다. 겨울이면 북풍이 복도를 타고 휘몰아쳐 현관문 틈새로 칼날 같은 바람을 밀어 넣었거든요. 영식 할아버지는 문을 열기 전 손등으로 시린 코끝을 훔쳤습니다. 현관문에는 문구점에서 산 노란색 스펀지 문풍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지만 노쇠한 건물의 틈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희미한 된장찌개 냄새와 오래된 가구에서 나는 특유의 나무 향이 할아버지를 맞았습니다. 수님 할머니는 거실 겸 주방, 바닥에 깔린 전기장판 위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화려한 옷을 입은 젊은 연예인들이 해외 휴양지에서 비싼 요리를 먹으며 깔깔거리고 있었지요. 왔어요? 시장은 좀 어떻던가요? 수님 할머니가 소리를 줄이며 물었습니다. 영식 할아버지는 장바구니에서 콩나물 한 봉지와 두부 한 모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뭐. 물가가 또 올랐더만. 콩나물이 500원이나 더 붙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식 할아버지는 겉옷을 벗지도 않은 채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집 안온도는 18도. 보일러를 틀지 않은 거실은 서늘했습니다. 두 분은 집 안에서도 약속이나 한 듯 누비 손바지와 두꺼운 스웨터를 껴입고 계셨습니다. 이분들에게 난방은 사치였고 전기장판은 생존이었습니다. 전기세가 가스비보다 싸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 보일러는 정말 견딜 수 없을 때만 잠깐 틀었습니다. 이 집의 한 달은 매달 25일 시작됩니다. 바로 영식 할아버지의 국민연금이 입금되는 순간이지요. 스마트폰 대신 낡은 폴더폰을 쓰는 할아버지는 문자가 오면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숫자를 확인합니다. 입금 국민연금공단 92만 3,450원. 할아버지는 이 숫자를 볼 때마다 지난 30년의 세월을 복습합니다. 20대 후반 대구의 섬유 공장에서 시작해 기름 냄새와 쇠 깎는 소리 가득한 현장을 전전했던 시간들. 외환위기 때 공장이 문을 닫아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납부 예외를 신청해야 했던 수치스러운 기억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20년의 가입 기간을 채웠던 것은 순전히 노후에 대한 막연한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나이 들어 자식들 손 벌리고 싶지 않았던 자존심 때문이었지요. 임자, 들어왔네. 영식 할아버지의 말에 수님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어 며칠 뒤면 할머니의 기초연금 32만 원이 들어올 것입니다. 두 분의 연금을 합치면 124만 원. 하지만 이분들이 설정한 한 달 생활비는 140만 원입니다. 부족한 16만 원은 젊은 시절 아껴 통장에 넣어둔 적금에서 야금야금 파먹습니다. 영식 할아버지는 가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통장의 잔고를 16만 원으로 나누면 자신들에게 남은 유효기간이 나옵니다. 계산 결과는 늘 잔인했지만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지금 가장 잘 살고 있는 거다라고 주문을 외듯 의존일 뿐입니다. 적어도 아직은 아파서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 발로 화장실을 가고 매달 꼬박꼬박 내 통장에 돈이 찍히니까요. 영식 할아버지의 통장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것은 고정비라는 이름의 세금 같은 돈들입니다. 62만 원. 숨만 쉬어도 사라지는 이 돈의 무게는 상당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가 날아오는 날이면 수님 할머니는 돋보기를 들고 항목 하나하나를 살핍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으니 공동 전기료는 적지만 겨울엔 난방용 도시가스가 원수입니다. 영감, 지난달에 가스비가 8만 원이나 나왔어요. 이번 달엔 진짜 좀 아낍시다. 수님 할머니의 타박에 영식 할아버지는 말없이 내복을 한 겹 더 껴입습니다. 집안에서 입김이 날 정도가 되어야 보일러를 아주 잠깐 가동합니다. 온기가 가시기 전에 이불 속으로 몸을 밀어넣는 것이 이분들의 겨울나기 비법입니다. 낮에는 거실 전기장판 위에서 생활하고 밤에는 방 전기장판 위에서 잠을 잡니다. 방 하나는 아예 문을 닫아두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통신비 9만 원도 만만치 않습니다. 영식 할아버지의 폴더폰 요금 2만 원, 수님 할머니의 알뜰폰 3만 원, 그리고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 통로인 인터넷과 텔레비전 요금 4만 원.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면 충분한데 왜 텔레비전 요금을 내느냐고 묻겠지만 영식 할아버지 부부에게 텔레비전은 고독사를 막아주는 유일한 말동무였습니다. 소리 없는 집안은 너무나도 차가웠기에 이분들은 보지 않아도 텔레비전을 켜두곤 했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들리면 그나마 외롭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23만 원의 보험료. 영식 할아버지는 이 돈을 낼 때마다 손이 떨립니다. 이걸 해지하면 고기를 한 근 더 사 먹을 텐데. 하지만 수님 할머니는 단호합니다. 안 돼요. 우리 나이에 한번 쓰러지면 수천만 원이에요. 그때 애들한테 그 큰 돈을 어떻게 내달라고 합니까? 차라리 지금 우리가 좀 굶는 게 낫지. 부부에게 보험은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실제로 옆집 할머니가 낙상으로 입원했을 때 자식들이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팔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로 수님 할머니는 보험료를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23만 원이 아깝지만 만약의 사태를 생각하면 이것만큼 중요한 돈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효도받지는 못해도 최소한 짐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두 분의 철학이었습니다. 고정비를 떼고 나면 식비로 쓸 수 있는 돈은 45만 원 남짓입니다. 하루에 15,000원. 두 사람이 세 끼를 먹고 간식까지 해결하려면 정말 알뜰하게 써야 합니다. 수님 할머니는 시장의 달인입니다. 대형마트의 깔끔한 포장지 뒤에 숨은 가격 거품을 할머니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장날이면 버스를 타고 조금 떨어진 재래시장으로 향합니다. 버스비 1,200원이 아깝지만 그래도 재래시장이 훨씬 쌉니다. 이 콩나물 어제보다 100원 비싸네. 수님 할머니는 단골 상인과 실랑이를 벌여 결국 덤한 줌을 얻어냅니다. 할머니의 시장 가방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가득합니다. 3,000원짜리 두부,
2,000원어치 무, 그리고 마감 직전이라 떨이로 파는 시금치. 단백질은 주로 계란으로 보충합니다. 계란 한 판 7,000원. 열흘 정도 먹을 수 있으니 그나마 가성비가 좋은 편입니다. 고기는 한 달에 3번 큰 결심을 해야 식탁에 오릅니다. 구워 먹는 삼겹살은 사치입니다. 대신 앞다리살을 사서 푹 삶아 수육을 만듭니다. 물에 빠진 고기가 양이 더 많아 보이고 국물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할머니의 지혜였습니다. 삶은 고기는 이틀에 걸쳐 먹고 국물은 국수를 말아 먹거나 찌개를 끓입니다. 한번 고기를 사면 사나흘은 고기 맛을 보는 셈이지요. 영감, 오늘은 과일 좀 샀어요. 귤이 싸길래. 수님 할머니가 내민 비닐봉지에는 터지기 일보 직전에 작은 귤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스로 사면 결국 썩어서 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기에 할머니는 딱 사흘 분량의 과일만 삽니다. 먹는 걸 줄이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걸 줄이는 게 돈 버는 거다. 수님 할머니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입니다. 그 소박한 식탁 위에서 부부는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식사를 마칩니다. 이분들에게 음식은 맛이 아니라 내일 하루를 더 살아가기 위한 연료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맛있는 것도 찾아 먹고 외식도 자주 했지만 이제는 그런 사치를 부릴 처지가 못 됩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최선을 다해 맛있게 요리합니다. 재료가 변변치 않아도 할머니의 손을 거치면 따뜻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아침은 주로 된장찌개와 밥, 점심은 국수나 라면에 계란 하나 풀어서, 저녁은 다시 밥과 간단한 반찬. 이렇게 하루 세 끼를 해결합니다. 가끔 손주들이 오면 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준비합니다. 고기도 사고 과일도 넉넉히 준비하지요. 손주들 앞에서만큼은 가난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이 돌아간 후 일주일은 더 빡빡하게 살아야 하지만 그래도 기쁩니다. 평온하던 생활비 140만 원의 균형은 예기치 못한 전화 한 통에 깨지곤 합니다. 여보, 앞집 철순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영식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동네 지인의 장례식? 부조금 10만 원. 그것은 이 집의 일주일치 식비가 증발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평생을 이웃으로 살아온 정이 있고 언젠가 자신들도 그 자리에 누울 텐데 그때를 생각하면 부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거기에 조카의 결혼 소식까지 들려오면 그달 가계부는 빨간불이 켜집니다. 축의금 30만 원. 영식 할아버지는 밤새 통장을 만지작거립니다. 예금 잔액이 줄어드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줄이고 싶지만 평생을 쌓아온 체면과 관계를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조카가 태어났을 때 돌잔치에도 갔고 100일 때도 선물을 했는데 결혼식에 가지 않을 수는 없지요. 그럴 때면 부부는 약속이라도 한 듯 식단에서 과일을 빼고 보일러 전원을 아예 꺼버립니다. 고기도 그달은 포기합니다. 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많아지고 계란도 하루에 한 개씩만 먹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버티면 다음 달 연금이 들어올 때까지 견딥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 가슴이 철렁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요. 병원비 역시 시한폭탄입니다. 영식 할아버지는 고혈압 약을, 수님 할머니는 관절염 약을 먹습니다. 동네 의원을 다니며 처방받는 것은 그나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약값이 2만 원 정도 나오니까요. 하지만 갑자기 무릎이 부어오르거나 심장이 두근거려 큰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면 부부의 손은 떨립니다. 검사비 20만 원. 그것은 한 달 생활비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액입니다. 병원 로비에 앉아 영식 할아버지는 생각합니다. 돈보다 아픈 게 무섭다고. 아프면 이 모든 생활이,
이 평범한 가난조차 유지할 수 없게 되니까요. 건강을 잃으면 자립도 잃고 존엄도 잃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건강관리에 신경을 씁니다.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산책합니다. 돈 안 드는 운동이면서도 건강에는 제일 좋다고 하니까요. 할아버지는 담배도 끊었습니다. 할머니는 짠 음식을 줄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살아야 병원비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을 아니까요. 어느덧 해가 지고 대구 변두리의 아파트 단지에도 어둠이 내립니다. 낡은 가구들 사이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이 거실을 비춥니다. 영식 할아버지는 닳아버린 운동화 밑창을 강력 접착제로 붙이며 중얼거립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새 운동화 한 켤레 3만 원이면 사흘치 식비입니다. 밑창만 붙이면 한 달은 더 신을 수 있으니까요. 수님 할머니는 옷장에서 헌 옷을 꺼내 기운을 댑니다. 바느질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양말도 구멍난 부분만 꿰매서 신습니다. 젊은 사람들 눈에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분들에게는 당연한 일상입니다. 멀쩡한 물건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사치라고 생각하니까요. 이분들에게 여행은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텔레비전에서 실버 여행 상품 광고가 나오면 수님 할머니는 채널을 돌립니다. 보면 마음만 아프니까요. 새 옷은 언제 샀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합니다. 명절 때 자식들이 사준 옷을 아껴 입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에겐 빚이 없습니다. 남의 돈을 탐하지 않았고 자신의 형편에 맞춰 삶을 깎아내며 살아왔습니다. 영식 할아버지는 가끔 젊은 시절을 떠올립니다. 그때도 가난했지만 젊었고 건강했습니다.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학비를 대고 결혼시키느라 노후 준비는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제 앞가림을 하고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님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어서는 공장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는 살림을 했습니다. 아이들 도시락 싸고 빨래하고 청소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밥을 먹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던 시절.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할아버지와 함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전기장판 위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느낍니다. 두 분은 자신들이 잘 사는 노후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패배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분들은 매달 140만 원이라는 한정된 영토 안에서 가장 치열하게 승리하고 있는 전사들입니다. 돈이 부족하면 지혜로 채우고 건강이 약하면 의지로 버팁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작은 아파트에서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분들이 바라는 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조금 더 살고 싶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싶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화려한 노후도 풍족한 생활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이 평범한 일상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영식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낡은 아파트 단지 너머로 대구 시내의 불빛이 반짝입니다. 저 불빛 아래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지요. 누구는 풍족하게, 누구는 이분들처럼 빠듯하게. 하지만 할아버지는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의 삶은 남의 것이고 자신의 삶은 자신의 것이니까요.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님 할머니가 전기장판의 온도를 조금 올립니다. 이제 슬슬 자러 갈까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일도 또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약국에 들러 약을 받고 집에 돌아와 밥을 짓고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특별한 일은 없지만 그 평범함이 이분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임자 자자고. 내일은 또 내일의 해가 뜨겠지. 전기장판의 온기 속에 두 사람이 몸을 눕힙니다. 비록 복도에서는 겨울바람이 울부짖고 통장의 숫자는 조금씩 줄어들겠지만 이분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겼음을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지만 따뜻합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반려자의 손. 그 손을 잡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 부족해도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도 이 사람이 곁에 있으면 든든합니다. 두 분은 젊은 시절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였지요. 그때는 사랑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좁은 새방에서 시작했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가족이 늘어나면서 책임감도 커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허리도 굽었지만 그때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깊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뜨거운 사랑이 이제는 따뜻한 동반자애로 변했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알고 단점을 받아들이며 함께 늙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이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25년 된 낡은 아파트, 18평의 공간. 그곳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누구보다 단단한 대한민국 노년의 진짜 얼굴이 살고 있었습니다. 140만 원으로 살아가는 이분들의 삶은 누군가에게는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지혜와 절제와 사랑이 가득합니다. 수님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계부를 펼칩니다. 빨간 펜으로 지출 내역을 꼼꼼히 적습니다. 오늘은 두부 3,000원, 콩나물 2,000원, 계란 7,000원, 합계 12,000원. 예산 내에서 잘 지출했습니다. 할머니는 흡족한 표정으로 가계부를 덮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기록하다 보면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납니다. 그렇게 시간이 쌓이면서 이분들의 삶도 쌓입니다. 영식 할아버지는 가끔 동네 경로당에 들립니다. 거기서 친구들을 만나 화투도 치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돈을 거는 것은 아니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용도입니다. 친구들도 다들 비슷한 형편입니다. 누구는 연금이 조금 더 많고 누구는 더 적지만 다들 빠듯하게 살아갑니다. 그래도 서로 푸념을 나누다 보면 위안이 됩니다. 자네도 참 고생이 많네. 친구가 말합니다. 아니야, 우리가 그나마 괜찮은 거지. 연금이라도 나오잖아. 영식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실제로 연금이 없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는 이웃도 있습니다. 그분들에 비하면 이분들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자신들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경로당에서는 가끔 무료 급식도 나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지요.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권유로 한번 가보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시혜가 아니라 사회가 노인들을 배려하는 제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생 세금 내고 살았는데 이 정도 혜택은 당당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점심은 집에서 해결하지 않아도 되니 식비가 절약됩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이용하면 몇만 원이 절약됩니다. 그 돈으로 할머니는 과일을 조금 더 사고 할아버지는 친구들과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삶의 질이 조금 올라갑니다. 수님 할머니도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노인 건강체조 수업이 있는데 무료로 진행됩니다. 일주일에 2번 1시간씩 운동을 하면 관절도 좋아지고 친구들도 사귈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 시간을 무척 좋아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한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니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분들은 주어진 복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하지만 욕심을 부리지는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려심이 이분들을 더욱 존경스럽게 만듭니다. 계절이 바뀌면 이분들의 생활도 조금씩 변합니다. 봄이 오면 산책 횟수가 늘어납니다. 뒷산에 진달래가 피면 할머니는 꽃을 따서 집에 가져옵니다. 물에 담아두면 방안이 화사해집니다. 꽃을 사는 것은 사치지만 산에서 꺾어온 꽃은 공짜입니다. 작은 기쁨이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여름이 오면 전기료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더워도 에어컨은 꿈도 못 꿉니다. 선풍기만으로 버팁니다. 낮에는 복도 끝 그늘진 곳에 앉아 바람을 쐰니다. 저녁에는 창문을 활짝 열어 통풍을 시킵니다. 밤에 잠을 잘 때는 몸에 물을 뿌리고 선풍기 바람을 쐬면 그나마 시원합니다. 이렇게 여름을 견딥니다. 가을이 오면 할머니는 김장 준비를 시작합니다. 요즘은 김장을 안 하는 집도 많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직접 담급니다. 김치를 사 먹는 것보다 담가 먹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거든요. 배추 한 포기에 1,500원, 무 한 개에 1,000원. 재료를 하나하나 모아서 김장을 합니다. 힘들지만 한번 담가 놓으면 겨울 내내 먹을 수 있습니다. 김장철이 되면 아들 내외가 도와주러 옵니다. 그날만큼은 집이 시끌벅적합니다. 며느리가 배추를 씻고 아들이 물을 깎습니다. 할머니는 양념을 만들고 할아버지는 심부름을 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 김장을 하는 모습은 옛날 그대로입니다. 힘들지만 행복한 시간입니다. 김장이 끝나면 아들이 용돈을 줍니다. 어머니, 이거 쓰세요. 10만 원짜리 지폐 한 장. 할머니는 사양하지만 아들은 우기며 놓고 갑니다. 할머니는 그 돈을 소중히 간직했다가 손주들 용돈으로 씁니다. 자식에게 받은 돈을 손주에게 주는 것. 그것이 할머니의 작은 즐거움입니다. 겨울이 오면 다시 남방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올해 겨울은 얼마나 추울까? 가스비는 얼마나 나올까? 할머니는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작년 겨울에는 가스비가 10만 원 넘게 나온 달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더 아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내복을 2벌 겹쳐 입고 전기장판 온도를 한 단계 낮추기로 합니다. 사계절이 지나가는 동안 통장의 잔고는 조금씩 줄어듭니다. 영식 할아버지는 가끔 계산기를 꺼내 계산합니다. 이 속도로 가면 몇 년을 더 버틸 수 있을까? 계산 결과는 늘 비슷합니다. 80대 중반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까요. 이분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는 절제입니다. 있는 것 이상을 쓰지 않는 것. 빚을 내서 소비하지 않는 것. 자신의 능력에 맞게 사는 것. 둘째는 지혜입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셋째는 감사입니다.
부족한 것을 탓하기보다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이분들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영식 할아버지와 수님 할머니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노인 부부입니다. 이분들처럼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노인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투정 부리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어르신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젊었을 때 일하고 세금 내고 나라를 세운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분들의 노후는 넉넉하지 못합니다. 140만 원으로 살아가는 이분들의 현실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정부도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자주 전화하고 자주 찾아뵙는 것, 용돈을 드리고 함께 식사하는 것, 작은 관심과 사랑이 어르신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돈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외롭지 않게 해드리는 것도 중요한 효도입니다. 영식 할아버지와 수님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분들은 140만 원으로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시장에 가고 밥을 짓고 전기장판 위에 앉아 텔레비전을 볼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반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이분들의 존엄과 자존심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늙습니다. 지금은 젊고 건강하고 돈을 잘 벌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언젠가 우리도 영식 할아버지 수님 할머니처럼 연금의 의지에 살아가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를 대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 취미를 개발하는 것,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 이 모든 것이 노후 준비입니다.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영식 할아버지와 수님 할머니는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적은 돈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 이런 소중한 가치들을 이분들은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구 성서의 낡은 아파트에서 두 분은 저녁을 먹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과 김치 몇 조각. 소박한 식사지만 함께 먹으니 맛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고맙소, 당신.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무슨 말씀을요? 제가 더 고맙지요. 이렇게 서로에게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140만 원으로 살아가는 이분들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셨나요? 혹시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오늘 당장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부를 묻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부모님은 행복하실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